과학보원자 김은희입니다. 첫째이신 분들은 아마 처음 시험 대비를, 고등학교 시험 대비를 시키셨을 건데, 제가 3월에 중순쯤 이후에 저한테 문의가 들어온 전화를 받고 약간 의아한 점이 뭐였냐면, 시험 대비는 언제부터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는 what? 이렇게 거의 내색할 수는 없지만, 고등학교 학생이 왜 시험 대비 기간이 따로 있지?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등학생은 지금 발등이 떨어진 불이고 이거 생기부에 기록돼가지고 이걸로 대학을 갈 건데 그러면은 학기 중에 뭘 한단 말이야? 이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제 알아보니까 선행을 중학교에서 했던 것처럼 선행을 좀 하고 그리고 시험 대비 급학해가지고 3, 4주 시험 대비를 하고 이런 식이었더라고요. 이거는 수능만 있을 때 얘기예요. 고등학교 시험 준비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 시험 대비를 최소한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선행을 하고 수능 과목 준비를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때인 거, 저희 때 시험 방식인 거죠. 그걸 이 학원들에서 고수를 하고 있길래 어이가 좀 없었죠. 이제 학종으로 대학을 갈 이 친구들이 내신이 목숨같이 중요한데 그걸 가지고 시험 대비를 따로 한다고 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3월부터 계속 시험 대비를 시작을 했고 시험 끝난 그 주부터 다시 기말고사 대비를 시작을 했죠. 친구들은 저희 때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저희는 사실 1, 2년 놀아도 패자부활전이 있었잖아요. 빡 하면은 수능이 나올 때도 있었는데 지금 친구들은 그러기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내신 한두 번 망쳐버리면은 타격감이 좀 많이 크죠. 그러니까 시험 대비 기간은 따로 없고 3년 내내 시험 기간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자, 중간고사 분석을 과학을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더 어렵지만 그래도 사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이제 동탄 지역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반송고 시험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어디에서 출제가 된다. 그때 결론은 완전 기출픽이나 시중 문제지에서 거의 100% 출제가 된다. 이랬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비슷했었고요. 이번에 중점은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대비를 했고 이제 시험 문제의 경향이 좀 어떤가. 그리고 이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어떻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동탄 지역을 너무 좋아하는,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 범위가 1단원이에요. 너무 좋아요. 보통 이제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의 선생님들이 3-4분씩 들어오시거든요. 그럼 시험 범위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비하기가 굉장히 난해한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직하게 대부분의 학교들이 중간고사 1단원, 기말고사 2단원, 중간고사 3단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친구들도 이제 예측하기가 좀 편리하다는 장점이 좀 있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조금 유리할 겁니다. 27문제 객관식이었고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 부담은 사실 없었던 이제 문제였고 상위권 친구들은 실수를 얼마큼 하냐 안 하냐의 게임이었어요. 자, 선생님 정보를 좀 긁어 모아 봤습니다. 여기에서 유의미한 것들만 조금 살펴볼까요? 기억, 니은, 디귿 선택형 문제라고 하면은 수능형 문제를 출제를 많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수능형 문제는 누가 출제를 하냐? 교육청에서 출제를 많이 하고 있죠. 평가원은 사실 우리랑 거리가 아직은 좀 멀죠. 교육청에서 출제를 하고 있고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가 보통 기억, 니은, 디귿 선택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출제를 많이 하겠다. 서술형은 기말고사에도 없을 것 같아요. 기말고사는 서술형이 없는 대신에 이제 물리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죠. 프린터가 좀 나오긴 하는데 교과서를 더 강조하시는 이유는 프린터가 뭐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프린트가 아니고 시중에 있는 교과서 문제지 짜집기한 그런 프린트이기 때문에 실력 연습용이지 저게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에 충실한 수업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애들이 봤던 시험지입니다. 여기 중에서 한 이 정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문제 출제가 어디냐면 22년 3월 학평 이제 모의고사를 말하는 건데 모의고사 1번, 모의고사 6번, 10번 이제 교과서 개념들 교과서 개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자작 문제입니다. 뭐 창조하신 문제인데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그만한 시간이 안 나세요. 이제 업무를 많이 처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모의고사 문제 한 문제 만드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한 문제에. 왜냐하면 대충 만드는 건 실류나 이런 내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없어야 돼요. 그게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7번 같은 경우에 어디 있냐? 이 7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복수 정답이 되었죠. 창작을 좀 많이 하시다가 에러를 좀 만드셨어요. 고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에러가 나요. 힘들어요. 보통은 아예 이런 것들을 변형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창작을 하신 이런 문제들은 좀 짧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도 없고 되게 짧고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거의 복붙해오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크게 신경 쓸 문제들은 아니고요. 나머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들입니다. 자, 이게 저희가 뭐 엄청 잘나서 가능하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뭐 점쟁이는 아니잖아요. 분석을 한 토대로 이제 교재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 학교별로 강점이 있는 교재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내신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미리 알고 들어간다라는 건 자료 해석할 시간을 세이브한다라는 거예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안 돼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새로운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자료를 해석하는 연습을 좀 따로 해야 되는데, 이제 내신 같은 경우에는 시중 문제지에 있는 문제가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아는 자료를 접하면 시험 풀 때 훨씬 더 유리하게 앞서갈 고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자, 78%가 저희 이제 풀어봤던 문제들, 저희 교재에 있던 문제들이었고요. 이 정도 문제는 사실 새로운 문제 안 본 자료들이긴 한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합평도 6번, 10번 이런 문제들이에요. 보통은 모의고사를 치면 과학은 20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15문제는 되게 쉬워요. 그리고 16번부터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19번, 20번을 보통 필러 문제라고 부르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19번, 20번 이런 문제들은 나오지 않았고 되게 앞쪽에 있는 문제들,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변형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렇지만 첫 시험은 과학은 어렵게 내지는 보통 않습니다. 반송도 마찬가지였고 병점도 마찬가지였는데 100점이 좀 후두룩하게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기말고사 때 아차 싶어가지고 좀 난도를 높이는 케이스가 많고 우리 학교도 아마 그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저 뭐 사기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좀 돌아서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 몇 번에 있는 문제랑 비슷해요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요걸 찍으셔야죠 이제. 집에 있는 교재랑 비교를 하시면은 이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다.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고 있고, 원하시면 다 비교 분석해가지고 자료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공부를 했었고, 이 10번은 복수는 딱 처리가 됐는데 사실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에 큰 이제 파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왼쪽이 이제 반성도 문제고, 오른쪽은 우리가 이제 봤던 문제들, 모의고사 문제이거나 중간 테스트 문제이거나 교재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비슷한 자료이기 때문에 한 번만 해석을 하면은 이거는 딱 보고 직관적으로 어떤 자료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밑에 보기로 바로 슉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한 번이라도 풀어봤다면 이제 저 자료는 내가 공부했던 것 중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였구나 머리에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사실은 이거 친구들이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푸는데 2초도 안 걸렸을 거예요. 요게 동탄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들 통틀어 가지고 이렇게 좀 특이하게 나온 문제는 반송국어가 유일해요. 근데 그것도 맞췄어요. 네. 왠지 이제 이런 게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감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교재에 좀 집어넣어 놨는데 이거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리튬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산소 있을 거고요. 거의 똑같이 문제가 변형돼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봤던 친구들은 숙제를 잘했던, 꼼꼼히 했던 친구들은 한번 풀어본 거기 때문에 그대로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었던 자료였죠. 이거는 좀 교무실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이게 나왔다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27번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염기로 좀 장난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이 몇 개가 나오거든요. 이런 걸 추론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1들한테 많이 주지는 않아요. 아직 아이들이 연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매우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보통은 생명과학 2에 있는 문제를 조금 쉬운 버전으로 바꿔서 가져온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오면 아이들은 연습을 안 해보면 거의 무조건 틀려요.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시켜놨죠, 교재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재에 심한 문제로 있었던 건데 이거는 생명과학 2에 있는 자료들을 저 역시 이제 통합과학 버전으로 바꿔가지고 몇 문제를 실어놨었고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문제를 되게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방정식이 2개 나옵니다. 아이들이 그 2개를 세우기가 상당히 힘들죠. 쉬운 방정식인데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문제를 푸는 데는 되게 익숙한데 모르는 미지수를 둔다라는 개념이 아직은 거의 없어요. 그게 고3 때까지 연습이 사실 잘 안 돼요. 그게 잘 되면 킬러 문제를 푸는데 한 걸음 더 나가는 거고 그게 안 되면 2등급도 포기해야 됩니다. 킬러 문제를 못 맞추면. 거기에 대한 훈련을 조금 시키는 것 같고 이 문제를 딱 봐서 느낀 게 있다면 이 물리 문제는 물리 원이 나오지는 않겠으나 그래도 시중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를 골라서 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작년도 그랬고 그러니까 문제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 이제 상으로 찍혀 있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우두도 이렇게 좀 나올 거고 물리 원은 아니겠지만
이 통합과학이랑 사실 경계가 좀 모호한 파트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속도 문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 얼마든지 좀 가능해요. 그런 문제가 한 문제 킬러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물리에 온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딱 2단원일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거기에 물리 파트 빼고는 사실 엄청 어려운 건 없어요. 제가 화학 선생님이니까 생명과학을 맡고 있고 그 생명과학 파트 중에 어서 오십시오. 그 생명과학 파트 중에서 이제 한 우리가 7주 정도 시험 대비를 할 건데 한 4주면 그게 끝나거든요. 나머지 3주 같은 경우에는 저도 물리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 어려운 문제를 이제 양 선생님이 풀이를 다르게 함으로써 아이들은 아 저런 풀이가 나한테는 더 익숙하다 이런 좀 다양성을 가져갈 수 있게끔 준비를 시킬 겁니다. 자,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창작을 안 하시는가. 창작 거의 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잘 못하세요. 이게 22년 6월 학평 문제입니다. 6번 문제고요. 여기 병정고 문제 5번 문제고요. 여기 반성고 문제 7번 문제입니다. 어때요? 복붙이에요. 병정 같은 경우에 사실 이 보기도 이 크다와 작다를 바꾸는 수준으로 거의 변형을 시키셨어요. 이게 좀 쉽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는 변형을 좀 많이 시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러가 좀 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성실한 친구들이 점수를 잘 받아가는 문제들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사실상 객관적으로 이제 전국 단위로 좀 시야를 확대해서 어려운 문제는 한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공부를 늦게 시작했다, 빨리 시작했다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 시험지였어요. 기말고사가 물리이긴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리에 감이 좀 있고 물리를 엄청 잘하는 친구들은 사실 우리 학교에 없어요. 딴 데 가 있어요 이미. 그들끼리 경쟁을 좀 하라 그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물리를 늦게 시작했거나 아니면 안 시작했거나 물리 좀 했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대충 훑어봤거나 정도의 수준만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 평행선에서 출발을 할 거예요. 근데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수월하게 잡혀요. 사고구 구조가 대부분 좀 그런 쪽으로 빨리 잡히는 편이에요. 근데 여학생이 좀 많이 힘들어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움직여요. 이거 힘이 없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를 이해하는데 힘들어해요. 여학생들이. 그쵸? 힘이 있어야 움직이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고가 남자애들이 조금 더 빨리 깨치고요. 깨친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깨치지 않으면 힘들어해요. 하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깨치고 나면 이게 좀 받아들이기 편해져요. 물리는 이론이 많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의 학문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기 기말고사에 생명과학이 있는데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하는 만큼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환호하죠. 너무 좋아해요.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최상위권을 바라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1을 가지고 수능을 볼 거냐, 2를 가지고 수능을 볼 거냐, 이걸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올해 이제 서울대 의대 합격한, 정시로 합격한 친구들 중에서 여학생인데, 화투 생투를 선택을 했어요. 이게 되게 좀 의아해야 일반고 친구였는데, 왜 생투를 선택을 했나요? 라고 기자가 물어봤거든요. 이게 수능이 만점이어서. 물어봤는데, 저는 생명과학 1에 있는 유전 문제를 도저히 못 풀겠더라고요. 그거는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머리는. 그래서 공부를 그냥 더 하자라고 마음 먹고 생명과학 2를 선택을 했습니다. 2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제가 그렇게 극악 난이도는 없어요.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물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킬러 문제가 좀 쉬워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좀 냉철하게 생각해서 이제 최상위권으로 둬야 이제 할 시점이 됐다. 그러면은 킬러 문제를 내가 과연 손댈 수 있을 것이냐. 내가 그 정도의 추론 능력이 될 것이냐. 이게 길러지는데 한계가 좀 있거든요. 나중에는 생명과학 2 과목으로 갈아타야 될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꼭 의대가 아니라면 물리 1을 수능 과목으로 선택할 생각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화학 1이 킬러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여기가 제가 화학 1 수업하는 교실인데 칠판 되게 넓잖아요. 한 문제 푸는데 저 끝에서 여기 끝까지 다 써야 돼요. 그 정도로 추론 문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 극악 난이도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 유전 문제가 그 다음 코스입니다. 물리 같은 경우에는 배우기가 어렵고 깨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킬러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정말 공부를 했을 때 나는 화학 문제가 정말 안 잡힌다 그러면 물리도 한번 갈아탈 생각을 조금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리를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제 시험 문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시중 교재지를 충분히 잘 풀면 되는데 이제 혼자 풀기가 잘 힘드니까 저희가 타인의 시선 역할을 좀 많이 해주는 거고, 또 이제 시중에 있는 문제지에서 골라가지고 친구들이 모를 만한 문제를 가지고 모의고사를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것도 저희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리는 특히 평일에 좀 많이 부르고 있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디딤돌 교실을 시작을 할 건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 네 타임을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토요일에 2시에서 5시 반, 6시 반에서 10시 이렇게 두 타임이 있고, 일요일도 2시에서 5시 반, 6시 반에서 두 타임이 있어요. 원래 일요일에 하시던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대 약학과 장학생으로 들어가신 분이고, 똑똑한 친구예요. 그리고 이제 여학생이고, 수능에서 이제 생명과학원, 화학원 만점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면에서는 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이제 섭외를 했는데, 역시 이제 아주대 약학과 장학생이에요. 1등으로 합격한 친구고요. 그 당시에는 피트라는 시험을 쳐가지고 약대를 갔잖아요. 전국 70등입니다. 대단한 친구를 어렵게 모셔왔으니까, 이제 웬만하면 주말 중에 한 번은 디딤돌 교실을 좀 이용을 해주세요. 제가 오늘 저녁에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자,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으로 잡겠습니다.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이라면 100점이 충분히 가능했던 시험지고, 100점이 좀 많죠? 저희만 5명을 데리고 있으니까. 재원생 평균은 93점을 이번에 달성을 했습니다. 공부를 엄청나게 안 했던 친구들, 이제 우리 반성고 예시는 아니고 병정고에 한 예시인데, 170점대 친구가 한 명 병정고에 갔어요. 이번에 미달이 돼가지고요. 그 친구가 이제 다 떨어지고 어렵게 밀어 넣었는데, 그 친구가 내신 170점대면 사실은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봤던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이번에 시험지에서 2개 틀렸습니다. 네, 그럴 만큼 과학은 사실 좀 동등해요, 수준이.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단숨에 따라 잡는 게 사실은 불가능해요.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죠. 언어는 더 잡기가 좀 힘들고. 근데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론 베이스 학문이기 때문에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학문이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이 이제 너무 국어 학원이나 영어 학원, 특히 개 땡땡 학원 있잖아요. 그런 학원들의 숙제를 과도하게 좀 압도당하고 있다면 밸런스를 수학, 과학으로 좀 밀어주는 게 현실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개런티요. 이번에 세마고 반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요. 숙제를 너무 많이 내주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은 불만을 제시를 해가지고 좀 바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언어 학문 같은 경우에는 영어랑 국어는 이제 보통 대치동에서는 이런 용어가 돌고 있죠. 하루 몇 지문, 하루 한 지문, 하루 2지문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지문을 뜯어서 분석을 많이 하는 그런 식의 공부가 유행을 좀 타고 있어요. 실제로 효과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숙제를 주면은 몇 쪽에서 몇 쪽까지 풀어와 이렇게 해버리면 애들이 그냥 풀어요. 국어는 고민을 많이 할 필요 없이 이거인 것 같다 싶어 찍을 수 있어요. 숙제하기 좀 용이하죠. 수학은 숙제하기 용이하지 않죠. 답이 안 나와. 그죠? 과학도 숙제하기 좀 용이한 편이고, 영어도 숙제하기 좀 용이하죠. 이거인 것 같은데 찍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공부는 하나마나인 공부이고 실력이 안 느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언어는 매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수학, 과학은 몰아서 하는 게 좀 의미가 있고요. 영어를 몰아서 할 거다? 국어 역시 몰아서 할 거다? 차라리 국어를 그렇게 몰아서 문제를 풀 시간에 저는 책을 읽으라고 좀 하고 싶어요. 어차피 문해력이 안 돼서 점수가 안 나오는 케이스거든요. 2등급, 1등급은 좀 말이 다르겠으나. 너무 안 나온다, 4등급이다 그러면 문해력이 사실 글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차라리 책을 읽히는 게 좀 낫다. 책을 아마 고등학교 추천 도서 못 읽을 거예요, 그 정도 친구는. 어서 오십시오. 제가 이제 추천 많이 드리는 방법이 그건데, 초등학교 그림책 있죠?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고등학교 추천 도서는 우리가 읽어도 잘 못 알아듣는 말들이 꽤 많을걸요? 생각보다 문해력 키우기가 쉽지 않아서 초등학교 그림 도서, 초등학교 추천 도서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문해력을 키워나가는 게 사실 장기적으로는 수능 국어 지문은 훈련으로 극복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공부해도 잘 안 나와요. 그게 이제 상위권 말하는 건데요.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라인들 수학 100점들 엄청 많거든요. 수학 만점들 되게 많아요. 수학 만점들은 많은데 딱 국어 성적으로 학교가 갈립니다. 그 라인들은. 그러면 국어가 더 중요하냐? 그렇지 않죠. 일단 수학은 만점 받아야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국어는 또 실력을 문제를 많이 풀고 수학처럼 분석 많이 한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해력 키우는 데 집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우리가 3회차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디딤돌도 물론이고 평일에 좀 불러내는 횟수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학생인 경우에는 그게 좀 더 잦을 것 같으니까 집에서 이제 있게 하지 마시고, 집에 있으면 꼴도 보기 싫잖아요. 하지 마시고 그냥 학원으로 그냥 보내주세요. 옆에 독서실이 있으니까 교무실 옆에 있잖아요. 저기에서 저희가 잡고 시키고. 실제로 이제 아까 170점대 친구 그 친구 있잖아요. 학원에서 살았거든요.
맨날 저희 괴롭히고 맨날 11시에 가려고 짐 싸면 어디 가세요 하고 안 치고 1시에 가라 그러고 방금 1시에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결국은 과학은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그냥 살게 해주십시오. 자, 전 여기까지 할 거고 이 다음은 수학 분석해 드릴 거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 번호 다 아시죠? 이제 재원생인 분들 아시고 혹시 비재원생인 분들도 제 번호를 물어보시면 아마 알려줄 거예요. 그쪽으로 이제 카톡 주시면은 또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뉴파인 부원장 이창섭입니다. 지금부터 반송고 중간고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분석하고 또 그걸 저희가 준비할 때 어떤 과정을 했었는지 그걸 토대로 앞으로 기말고사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할지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지금 뭐 중간고사를 마치고 당황들 많이 하셨죠. 일단 뭐 많은 얘기를 들어왔겠죠. 고등가면 못 보던 성적을 보게 될 거다. 근데 우리 애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기대를 가졌다가 이제 성적표 내일 나올 거예요. 근데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충격에 조금 휩싸이게 되실 텐데 드리려는 말씀은 우리 애가 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냉정해지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위치를 판단하고 그 위치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셔야지 뭐 우리 아이가 지금 4등급, 5등급권은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 애가 6등급이 나왔는데 1등급이 나와야 되는 우리는 의대를 가야 돼 이런 전략을 세우시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험을 보고 시험이 성적이 어떻게 나왔냐에서 끝나면 안 되고 시험을 봤으면 그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그 상황을 파악을 해야 돼요. 수학에만 해당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전 과목에 우리 학교는 어떻게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했던 것들이랑 이게 맞는지를 파악을 해 주셔야 다음번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되니까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뭔지 이걸 파악하는 게 일단 가장 급선무인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뉴파인에서 항상 해오던 최상위권 선배들한테 저희가 항상 강조하던 내용이고 그리고 최상위권 선배들은 이걸 알아서들 잘 하기는 해요. 일단 시험을 보고 나면 항상 먼저 지나간 과정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학교에서 수업했던 게 어떤 것인지 학원 수업은 어떻게 했는지 나는 도대체 뭘 필기를 했는지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내 시험지를 보면서 내가 지나치게 많이 공부를 한 건 아닌지 아니면 너무 적게 한 건 아닌지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과하게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반송고 수학 1등급 컷이 87점이 나온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87점보다는 잘 나와야 되겠죠. 근데 나는 우리 학교에서 무조건 100점을 할 거야 하고 수학에 몰빵한 공부를 하고 다른 과목에 무너지는 일이 있으면 이것처럼 또 멍청한 짓이 없어요. 항상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이걸 같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항상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에서 내가 어느 부분에 약한지 피드백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맞아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맞췄다 말 그대로 찍어서 맞춘 문제 그러니까 정확한 풀이 아닌데 이런 거 같아 해서 맞춘 문제들에 대한 피드백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위치가 어떤지 나는 어떤 학생인지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타이밍은. 자, 이제 고등학교 수학 반송고 이제 시험을 분석을 하기 시작할 텐데요. 일단 이번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보인 반응들이에요. 저한테 와서 한 얘기들. 첫 번째, 저 이런 문제 한 번도 안 풀어봤어요. 이건 솔직히 저희 학생은 아니고요. 이번에 입반 테스트를 보면서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했던 아이들, 모의고사를 공부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대부분 한 얘기가 저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 다음 이제부터 똑같은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보통 한 3, 4등급권에 나오는 애들이 얘기를 많이 했던 거고요. 2등급권에 가지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이거 풀어봤던 건데 해보기는 했는데 못 풀겠어요. 알겠는데 5분만 주면 저 이거 맞출 수 있는데 아까워요. 전혀 아깝지 않아요. 이거 못 푸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부족해서 서술형을 못 썼어요. 이게 이제 1등급에 못 들어간 아이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예요.
시간 관리를 못해서 서술형이 이번에 25점이고 세문항이에요. 그리고 배점으로 봤을 때 서술형 1번이 7점, 그 다음 두 문항이 9점, 9점이에요. 그리고 반송고 서술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객관식 세문항은 되게 어려워요. 객관식에서 꼬였으면 계산이 이 서술형으로 넘어가서 최소 25점 중에 서술형 1번, 2번 16점을 먹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거 놓치고 온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시험 보는 연습이 안 돼 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냥 문제지만 계속 푼 거예요, 이건. 생각보다 쉬웠는데 시간이 부족했어요. 뭐 같은 괴를 하는 얘기죠. 이게 일단 이번 반송고 시험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개예요. 모의고사가 얼마나 잘 돼 있는가? 그 다음에 얼마나 시간 관리를 잘하면서 시험을 볼 수 있는가? 시험 보는 연습이 얼마나 돼 있는가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반송고 등급 컷인데 시험을 제일 먼저 봤어요, 반송고가. 근데 아직까지 성적표를 안 주고 있어요. 다른 학교 다 나왔는데. 학교에서 얘기한 게 지금 1등급 컷은 87점이라고 얘기는 한 상태고요. 이거랑 평균 점수랑 조합을 해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게 2등급 컷이 77에서 78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3등급 컷이 69에서 70 정도 상황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등급을 뭐 결정하는 문제는 이게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제, 서술형 제일 마지막 문제, 이 두 문항은 모의고사 킬러 문항이고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2등급 문항은 결정하는 건 객관식 15번 문항, 이것도 모의고사 문항이고요. 근데 이 문항이 좀 특이한 게 시중 문제지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은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근데 모의고사 문제예요. 올해 3월에 2학년들이 본 모의고사 문제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학교는 2학년 3월 모의고사 문제를 꼭 하나에서 두 개씩 넣어요. 근데 그걸 안 보고 들어간 학생들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서술형 2번이 감점 요소로 이제 2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도 여기서 감점 당한 학생들이 많은데 저한테 제일 많이 혼난 학생들이 이거 틀려온 학생들이에요. 이 문제는 학교 선생님 세 분이서 이 문제 중요하다고 수업을 했던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똑바로 안 보고 와서 서술형 2번에 감점이 돼 있다. 한번 확인 가능하시면 집에 가서 학생들 시험지 확인해 보세요. 이거 2번에서 다 만점 9점을 못 받은 학생은 학교 수업 제대로 안 듣고 있는 학생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에 3등급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건 객관식 7번, 16번 넣어놨고요. 자, 이거 이제 뒤에 문항을 보실 거고, 이제 다음이 저희 실적이에요. 자,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 실제로 등급 비율을 이제 갖고 온 거고요. 저희 재원생 실적인데 저희 솔직히 반송고 재원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12명이 있었는데 12명 중에서 저희 5명이 1등급인 줄 알았는데 4명이 나왔어요. 한 명 학생이 이번에 1등급 컷이 87점인데 86.9점이 나와가지고 저 그 학생도 1등급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학생이 날아가면서 4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2등급 학생이 3명이 2등급이라고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학생 하나가 일로 내려오고 3등급 학생 하나가 올라오면서 이제 2등급이 이제 5명이 나왔고요. 그래서 총 저희가 12명 중에 9명이 2등급 이내예요. 그래서 지금 75% 정도가 2등급 이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이번에 반송고 자원이 원래 좋기는 했어요. 근데 저희가 좋은 학생들을 받겠다고 해서 받은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아이들이 한 이 정도 2등급, 3등급 라인에 걸쳐 있는 학생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 학생들 중에 말 잘 듣는 학생들이 전부 다 1등급으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말을 잘 듣는 학생들. 자,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희 지금 6파인 전체관에 난리가 났어요. 반송고 실적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모든 관에서 똑같이 하는 저희의 시험 대비 시스템인데 저희는 항상 밖에 얘기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6파이는 학교 전문가다. 이걸 가장 많이 강조를 하는데 저희가 학교 전문가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부교재라고 되어 있는 이제 학교 시험 분석이랑 선생님 분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일단 학교 시험
출제 소스가 반송고는 되게 딱 정해져 있어요. 교과서, 신사고 교과서고요. 그 다음에 모든 출판사에서 교사용 자료를 내보내줘요. 전부 다. 비상 뭐 다 내보내주는데 모든 교사용 자료들이 다 쉬운데 신사고 교사용 자료만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무슨 막 고쟁이 일품 이런 급은 아니고요. 그냥 쌤 B 수준의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부분 시험 문제의 일반적인 문제는 여기서 다 나오고 쌤 B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정도로 했을 때 이제 학생들 한 중위권까지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는 있죠, 학교에서. 근데 상위권 니즈를 충족을 못 시키다 보니까 교과서로 수업을 한 이후에 선생님들이 프린트를 제공해요, 학생들한테. 여기에 보면은 뭐 기본 문제도 있지만 여기 이렇게 세 문제 정도가 있으면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항상 모의고사 좀 심한 문제들이 하나씩 들어가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서술형 2번 문제예요. 선생님들이 대놓고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문제인데 학생들이 그렇게 꼼꼼히 보지 않았던 문제예요. 그 다음 선생님 분석인데요. 이제 막 저희 학생들한테 문상 주고 꼬시고 막 하면서 학교 선생님 책상 찍어와라, 막 이런 짓을 시켜요. 학교 선생님 책상을 보고 알고 있어야 이 선생님이 무슨 책을 보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출처 외 문항이 어디에서 나올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서 학생들한테 항상 자, 뭐 선생님 칠판 책상 못 찍는다고 하면 셀카 찍고 오라고 그래요. 같이 선생님이랑. 하고 와서 이제 저희가 알아본 걸로는 일단 선생님이 지금 세 분 계세요. 1학년에는. 이은정 선생님, 윤미 선생님, 유정혜 선생님 이렇게 세 분 계신데, 일단 이은정 선생님은 이거는 공통 얘기예요. 수업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프린트를 나가는데, 이 프린트는 수학의 바이블을 발췌한 프린트예요. 그 다음에 부계제로 교사용 자료, 아까 말씀드린 교사용 자료를 쓰는데, 이건 수업 자료는 아니고요. 수업이 다 끝난 후에 마지막에 숙제로 내요. 그래서 숙제에서 선생님들이 질문하는 것만 숙제 풀이만 하는 걸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선생님 수업 방식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공교육이니까 못하는 학생부터 기초부터 다 가요. 근데 이 선생님의 특징은 발표를 많이 시켜요. 그리고 그 발표는 아까 그 바이블에서 발췌한 데에서 모의고사 문항들이 있다고 했죠. 그 모의고사 문항 위주로 발표를 시키고, 근데 이거 중요해요. 발표 잘 해야 세특에 같이 얹혀져서 들어가요. 수학에는 세특에 채울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과학이랑 달라요. 근데 이 발표 위주로 다 들어가는 거니까 이은정 선생님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학생이면은 발표 알아서 먼저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수업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호불호가 강하다라고 지금 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은 좋아요 하는 학생도 있고 싫어요 하는 학생도 있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너무 기초부터 가르친다라는 거랑, 두 번째는 저는 이런 거 싫은데 자꾸 발표시켜요. 이것 때문에 호불호가 강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책상 위에 책 저희가 찍어오라고 한 게 수학의 바이블이었어요. 예전까지는 수학의 바이블에서 프린트가 나온 적이 없는데 이 선생님이 이번에 프린트를 제작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균을 70에 맞추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난이도 조정에 완전 실패했거든요. 작년에는 평균이 70이 아니라 1등급 컷이 70이었어요. 그거 실패했던 것 때문에 적당 난이도로 가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번에도 평균 50 정도에서 끝날 것 같아요. 그 다음 선생님 수업 방식이 중요한데요. 완전 그냥 딱 학교 선생님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개념과 공식을 강조하는 선생님이세요. 딱 기본적인 걸 완전히 다 채우고 가야 한다. 그리고 서술형에서도 사소한 부분에서 감점을 하겠다. 저희 제일 잘하는 학생이 선생님 저 하나 실수해서 95점이에요 하고 와서 이 학생도 서술형 2번에서 감점 되고 왔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요소까지 감점을 하겠다는 조금 정석적인 선생님이시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뭔가 강조하는 문항에서 문항별로 강조를 안 하고 이런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는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프린트 문항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문항이 아까 말한 서술형 2번 문항이었고, 아무리 수업이 쉽고 내가 다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학생이면 수업은 다 들어야 돼요. 다 적고 혹시나 나한테 중요한 단서가 어디 나와서 나올지 몰라요. 다 들어줘야 돼요. 이 선생님이
조금 학교 부교재 변형 문항들, 그러니까 좀 기본적인 문항들을 이번에 출제를 하셨고요. 다음 윤미희 선생님, 이 선생님이 유일하게 작년부터 이제 1학년에서 이어오셨던 선생님이세요. 작년 그 1등급 거 70점 만든 주범이세요. 수업하는 건 똑같고 수업 난이도도 기초부터 하는데 문제는 되게 어렵게 출제하시는 선생님이세요. 22년에 너무 처절하게 실패를 해서 이번엔 쉽게 내겠다. 대신에 계산만 복잡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쉽게 못 내셨어요. 그렇게 작년보다 쉽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쉽게 계산이 너무 말리는 문제들을 너무 많이 넣어주셔가지고 시간이 애들이 너무 부족했어요. 예상보다 못해서 자기가 당황했지만 그래도 더 어렵게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셨고요. 이 얘기는 모의고사를 더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거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선생님은 문항 위주의 강조를 하시는 약간 학원 선생님 스타일의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 개념이 중요하다보다 이 문제 중요해, 이 문제 중요해 이런 걸 좀 찍어주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소스를 얻기가 제일 편한 선생님이라서 다른 담임에 들어가 있어도 이 선생님 걸 이제 계속 강조해서 이제 풀리고 있기는 하고요. 문항 위주로 많이 강조하고 그 문항을 좀 많이 출제하시는 편이세요. 그리고 22년 작년에 이어서 모의고사 문항들 위주로 계속 출제를 하고 있고요. 달라지신 점은 작년엔 변형을 많이 하셨고 올해는 숫자만 바꾸셨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떨어졌어요. 그다음 유정현 선생님이시고요. 뭐 다 똑같은데 결론은 영향력이 별로 없으신 선생님이래요. 그러니까 뭐 가르치고 뭐 하고 이런 거에 보다는 학교 업무 쪽에 조금 집중을 하시고 시험에는 그렇게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지 않는 선생님이라고 하시는데 근데 이 선생님도 딱 두 문항, 세 문항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문항이 아까 그 서술형 문항 딱 한 문항 나온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으면 이제 저희가 뭘 해야 될지 교재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반송고를 뭐 지금 설명회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중간고사 때 제가 반송고 수업을 했고 모든 콘텐츠를 제가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 다 버리고 반송고과 하나만 했는데 제가 이번에 생각한 키는 이거예요.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이 얘기들은 되게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모의고사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그 맘카페 들어가 보면 엄마들이 마더텅 해야 된대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마더텅이 모의고사가 엮여 있는 책이에요. 아주 좋은 책이죠. 모든 문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이 책은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넣어놨어요. 시험 3,800문제예요. 책 하나에. 중간고사 범위를 잘라내면은 2,000문제가 나와요. 학생들이 마지막에 3주간 모의고사에 집중한다라고 할 때 20일 동안 2,000문제를 풀면 하루에 몇 문제를 풀어야 돼요? 100문제씩 풀어야 돼요. 이걸 언제 고치고 오답은 언제 하고 이 책은 방학 때 봐야 되는 책이에요. 자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근데 뭐 까려는 건 아니지만 이 인근의 학원들 중에 이 책을 시험 대비 교재로 쓰는 학원들이 되게 많아요. 이 책에는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모든 모의고사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반송고 시험에서 올해 것만 보더라도 가장 오래된 모의고사 문제가 2014년 문제예요. 9년 전 거. 근데 저는 8년 전이라고 예상을 해서 저희 교재는 8년 모의고사 4점으로 나가기는 했어요. 근데 그 9년 전 2014년 문제는 풀 수 있으면 푸는 그냥 아주 간단한 문제였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교재는 반송고 부교재랑 그다음 8개년 모의고사 4점 이게 180문제예요. 그러니까 180 섞어서 360문제로 만들었고요. 이걸 이제 20일 동안 준비를 시켰으니까 학생들은 하루에 18문제만 하면 돼요. 공부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18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리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 시간에 가서 이 문제 딱 보자마자 이거 연상하고 다다다다 기계적으로 풀 수 있어야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한 단계 더 넘어가려면 이제 중요한 게
시간 관리 훈련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저희 뉴파인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꼭풀 모의고사라고 하고요. 꼭 풀어봐야 되는 모의고사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실전 시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반송고에서 나온 이번 시험지고요. 이전 시험지를 보면서 비슷한 포맷으로 제가 다 만들어 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험을 저희가 다른 세마 같은 경우는 기간이 많아서 5회 정도 진행을 했는데 반송고는 3회 진행을 했어요. 시험이 좀 빨라서 똑같은 형식으로 시험 보는 연습을 하고 시범 관리하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약점을 찾아가는 이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나온 학교 저희 반송고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진짜 그러면 진행되는 기간 과정은 어땠는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들어가는 기말고사 대비도 똑같은데요. 4주 정도는 일단 한 번씩 유형 정리는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유형 정리, 유형서 많이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죠. 셈, RPM, 시너지 있는데 저희는 이전에 시중 교재를 사용하지는 않고 꼭 자체 교재를 하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반송고의 핵심 키 중에 하나가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모의고사에서 유형 정리가 될 만한 문제들을 다 실어 놓고요. 거기에다가 유사문항까지 같이 연습할 수 있게 일단 유형 정리도 모의고사 문항으로 할 수 있게 교재를 만들어서 4주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다음 단계 아까 말씀드린 부교재랑 모의고사 4점 360문제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는 이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매일 셔플 연습이라고 돼 있는데 이 앞에 교재는 유형별로 정리가 돼 있고요. 이 교재는 유형별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시험지 형식으로 돼 있어요. 제가 보통 한 27문제 정도로 끊어놨는데 1단원부터 유형별로 순서대로 문제를 풀면 문제가 생겨요. 애들이 1번 문제를 풀고 나면 2번 문제 풀이가 연상이 돼요. 3번 문제 풀이가 연상이 돼요. 3번에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겠다. 이 상황으로 가는데 어려운 문제가 한 방에 빵 나오면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연습이 셔플 연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데이 1 했는데 제가 데이 1에서 13까지 13일차로 학생들이 매일 이렇게 섞여 있는 문제를 풀 수 있게 연습을 시켰고요. 그건 딱 학교 부교재랑 모의고사 4점으로만 일단 연습이 된 상태고 1차별로 숙제가 나가다 보니까 월요일 날 수업을 하면 금요일 날 저희가 이제 수업이 또 들어오는데 금요일 날 숙제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화, 수, 목에 1차별로 지정을 해줘요. 오늘까지 1일차, 오늘까지 2일차, 오늘까지 3일차 숙제를 해와라. 해서 올 수는 없으니까 한 부분에 대해서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라고 하면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그날 숙제를 저한테 다 보내요. 그리고 거기에 같이 틀린 문항 이렇게 보내라고 하거든요. 이걸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수업했으면 금요일 날 이 틀린 문항에 대해서 풀이도 하겠지만 그날 마지막에 이 오답 문항을 학생이 따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요한 오답 문항을 계속 반복할 수 있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과정이 한번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가 파이널 주로 넘어가는데요. 마지막 1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 같이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꼭풀 모의고사. 세미파이널 기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모의고사를 봐요. 아까 그 시험지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본 정오표예요. 저희가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그러니까 몇 점이 나와서 그래, 네 위치가 어떻다, 이걸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게 지금 등수별로 쭉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빈 부분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저한테 이제 맞아야 되는 학생이에요. 네.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학생들. 이 학생은 계산 실수였고, 이 학생은 그때 마킹 실수였어요. 자, 근데 이쯤에서 뭔가 하나 틀렸으면 이 학생이 뭔가 여기서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여기 객관식 문항에서도 학생들이 그럭저럭 많이 맞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여기에 틀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어떤 약점을 찾는 과정이 꼭풀 모의고사 전공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성적들은 어머니한테 일단 발송이 되고 이 틀린 그 약점의 오답 문항은 제가 관리는 안 했고요. 반송 수업 들어가시는 정성현 선생님이 이런 걸 되게 자료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 오답
교재 만드는 걸 잘하시는 분이라서 여기 지금 정성현 선생님이 성적표를 발송하면서 그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오답 문항을 항상 제공을 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저희 파이널 수업 때 하는 것들이고요. 일주일 있는데 보통 직전 대비 한 번 하죠. 근데 저희는 이번에 반송고는 직전 대비를 2번 했어요. 일단 1차 직보 때 목표는 뭐였냐면 학생들이 잘하는 학생들일수록 아까 학교 부교재의 난이도가 쌤 비수준이라고 했죠.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풀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시험 시간에는. 그래서 일단 시험 이틀 전에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부교재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빠르게 한 학생들은 2시간 정도에 그거 모두 다 해결을 하고 갔고요. 그리고 저는 그거 질문 없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도 꼭 한 문제를 다 질문을 하고 갔어요. 부교재 어려운 문제가 어렵다기보다 뭔가 패턴을 벗어나는 문제가 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이번에 17번으로 출제가 되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자랑하려고 갖고 온 거예요. 저희 이번에 중간고사 대비 교재, 아까 그 360문제 있는 그 교재에서 저희가 연습을 시켰던 거고요. 그 다음에 꼬풀 모의고사 3회니까 시험 일주일 전에 꼬풀 모의고사에서 다시 연습을 시켰던 거. 그리고 이게 학교 시험 실제 문항이에요. 저희 이제 애들 보통 두 번 나왔으니까 2번 틀렸으면은 이 학생들은 이 문제를 4번 풀어봤겠죠? 몰랐던 학생들이 이걸 풀고서 이제 18번 문제가 객관식 최고 배점 문항, 아까 1등급 결정하는 그 문항이었고요. 실제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번 시험 21문제 중에 19문제가 저희 360문제 교재에 다 실려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 대비 교재 문항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반송고 중간고사 테스트 문항, 이거는 정성현 선생님이 마지막에 직전 대비 자료를 만들면서 직전 대비 집에 돌아가기 전에 학생들 마지막에 테스트 보고 가는 문항에서 이거 틀린 학생들 집에 안 보내줬거든요. 이거 정리하고 나온 게 이번 서술형 제일 킬러 문제, 맨 마지막 9점짜리 문항으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이번에 대박 난 게 이 2문제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틀려나간 걸 우리 아이들은 이걸 다 맞춰서 점수가 지금 14점이죠. 이거 하나 먹고 온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성장 사례를 갖고 왔어요. 근데 지금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자, 겨울부터 가르치는 학생은 아니고요. 3월 달에 저희 학원에 처음 왔던 학생인데, 처음 왔을 때 저희 입학고사 성적은 71점이었어요. 저희 전체 학생, 본 학생들이 138명이었고, 거기서 48등. 그러니까 이제 등급으로 치면은 4등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이 안 이뻐할 수 없는 학생. 그러니까 물음표가 없어요.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뭘 하라고 하면 물음표를 날려요. 왜요?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물음표를 날리는데 이 학생은 자, 이번부터 매일 숙제 나갈 거고 매일 카톡으로 나한테 보내야 돼? 라고 하면 하루도 거르는 거 없이 그 다음에 우리 1차 직보 할 거야. 너 풀 수 있지만 와서 풀어야 돼. 물음표 없어요. 와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은. 가장 심플한 학생. 아까 그 학생인데요. 쭉 1차별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가 숙제한 걸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카톡으로. 틀렸어요. 이렇게 하면 전 너무 편해요. 오답 문항 그때그때 만들어주고 마지막에 이거 모아서 마지막 파이널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 만들어주고 꼬풀 모의고사 3번 봤는데 이건 약간 제가 조작을 했어요. 조금 극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했는데 점수는 똑같은데요. 순서가 뒤바뀌기는 했는데 저희가 난이도가 약간 왔다 갔다 널뛰기 했던 게 있어서 한 77점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게 저희가 생각했던 등급권으로 봤을 때 이때는 한 3등급, 이때 3등급, 이때 한 2등급 정도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번에 89.6점 나와서 1등급 마크를 했어요. 왜?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이 학생처럼 공부를 하면 1등급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자, 시험에 대해서 일단 살펴볼 건데 많이 얘기 들었겠지만 상세하게는 안 갈 거예요. 반송고 22년 1학기 중간고사 작년이랑 올해랑 큰 차이는 전혀 없어요. 범위도 똑같고
나오는 자료가 똑같은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객관식 문항이 16문항에서 18문항으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19문장, 20문항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한 문항 한 문항이 늘 때마다 시간적인 압박을 많이 받게 돼요. 난이도가 많이 다운되기는 했는데 그에 못지않게 문항수가 업되면서 이제 학생들이 시간 관리에서 제일 힘들어했던 시험이고요. 심플해요. 학교 시험 자체가. 나오는 소스가 다양하지 않고요. 여기 지금 분홍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학교 교사용 자리랑 아까 선생님이 만들어준 프린트, 거기에 있는 문제를 다 맞추면 60.3점이 나와요. 그 다음에 교과서 문항에서 2문항이 나와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항이 4문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 모의고사 4문항 중에 이 문항은 준킬러, 킬러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문항 결정을 하는 건 다 모의고사 문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요 4군데에서 이제 막히면서 시간 없어서 못 가요 라는 일들을 일단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소요 시간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37분 15초 전문가 기준. 네, 제가 푼 거예요. 그대로 37분 15초가 걸렸고요. 자, 시험 시간이 50분이죠. 근데 선생님이 시험 시간 땡 하기 전에 와서 시험지 나눠주는 거 아니죠. 땡 하고 들어와서 시험지 나눠주고 덮어놔. 다 나눠주고 가서 펴. 그 다음에 시험 5분, 한 3분 남겨놓고 이제부터 마킹해 하고 나는 걸 제외하면 시험 볼 수 있는 시간은 45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력은 8분 정도 남아요. 자, 전문가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고민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계산 실수 없이 풀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인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계산 실수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계산 실수해서 막히면 넘어가줘야 돼요. 근데 그거 애들이 못하기는 하는데 시간에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를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시험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 문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준킬러, 킬러 문제가 모의고사 때는 생각을 하고 풀어야죠. 모의고사 때는 이 문제 푸는데 15분이 걸릴 거예요. 아이디어 생각을 하면서. 근데 모의고사 시험이랑 학교 시험은 다르죠. 모의고사는 30문항에 100분을 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45분짜리 시험이니까 그런 걸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풀어봤던 문제를 기계적으로 푸는 연습이 조금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시험지에 보면 이제 부교재 문항도 대부분 이렇게 쉽게 변형이 됐어요. 작년에는 여기 막 심화 변형 이렇게 박혀 있었는데 올해는 심화 변형 문제는 한 2문항밖에 없는 상태고요. 여기 9년 전 문제 모의고사 하나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얘는 그냥 쌤기 수준에서도 쉬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뒤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출처 외에 문항이 2문항이 있기는 한데 이 문항은 그냥 센 B 정도 풀 수 있는 학생이면 아무렇지도 않게 풀었을 문항이고요. 여기는 센 C 난이도라고 해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B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C라고 하기도 좀 그런 문제. 약간 C에서 어렵지 않은 문제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게 요 문항부터예요. 모의고사 기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학생들이 경험이 없을 거예요. 25회 모의고사 문제라서 어떤 문제지에서도 풀어보지 못했던 문제. 이 학생도 시험을 잘 본 학생인데 이제 한 번도 없던 별이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당황하기 시작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이 꼬이는 문제들이 시작이 되다가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항이랑 여기에서 등급결정 문항. 그 다음에 부교재 심화 변형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어렵게 변형한 건 아닌데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이렇게 놓기는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들이 이 문제 나올 거야 했던 문제가 이 문제예요. 자, 변형하는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문제 보면은 이게 학교 부교재고 실제 시험 문항인데 보면 숫자만 몇 개 바뀌어 있고 양의 근, 음의 근 그냥 살짝 바꿔둔 문제들이 대부분이고요. 교과서 문항도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다 똑같은 숫자에 숫자 변형 없이 마지막에 구하는 부분만 약간 바꿔서 그냥 계산만 새로 하면 되는 문제로 바꿔놨고 그 다음 심화 변형 문항인데 적당히 한 센 C 정도 난이도
뭐 쌤 B에도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함정 문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꼼꼼히 돼 있다면 변형을 했어도 풀 수는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린 문항은 아니라서.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출제 유력 강조 문항. 지금 보면 바뀐 부분이 딱 한 부분이에요. 여기 처음 주었던 범위가 약간 이제 복소수 하신 지 오래돼서 모르시겠지만 이거 결국은 완전히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그냥 모양 다르네? 그리고 막 1, 2, 3이네? 애들 넘겼을 거예요. 아마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갔으면. 자, 이렇게 해서 학교 부교재 교과서 문항 지금 보여줬던 거 분홍색 부분이랑 노란색 부분을 다 맞추면 나오는 점수가 68.3점이에요. 3등급 컷 정도가 돼요. 모의고사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 맞췄다면 3등급 진입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린 건 3등급 학생이 이걸 보라는 게 아니라 4등급, 5등급 정도 나왔던 학생들이라면 이 부분은 확실히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온 거고요. 그 다음은 모의고사 변형인데 모의고사는 크게 변형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일단 여기 나왔던 15년 29번이면 킬러 문항이에요. 정답률이 한 17% 정도 되는데 이 문항은 선생님이 마지막에 계산을 조금 많이 꼬이게 변형을 하기는 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서술형 문항도 정답률이 11%, 이 정도면 거의 완전 킬러급으로 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문항은 워낙 어려운 문항이다 보니까 조건을 하나씩 바꾸지 못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구하는 값만 바꾼 그냥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2등급에 진입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프린트 교과서 문항에다가 모의고사 문항이 추가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모의고사 문항을 다 추가하면 91점이 나오는데 이러면 1등급이죠. 근데 모의고사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저는 이거 다 맞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풀 수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 모의고사 문항을 2문제 정도 맞췄다라고 했을 때 80점 들어가면서 2등급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서 1등급이 되려면 91점이 나와야 되겠죠. 이제 그 학생들한테 핵심이 되는 건 시간 관리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등급이나 1등급 진입하게 하려고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집중하는 교재를 만들어서 뭐 준비를 시켰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1등급으로 들어가려면 이런 시간에 대한 고민 없이 바로바로 시간 관리하는 연습을 얼마나 잘 하는가, 이게 저희가 1등급에 들어가는 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제 저희가 어떻게 기말고사 대비를 할지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앞에 설명 지금 다 드렸어요. 지금 했던 대로 해서 저희가 많은 성공을 거둬서 이런 방향성으로 기말고사도 이제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차이는 앞으로 어떻게 갈까 이제 예상해서 다른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이번 기말고사에서 선생님들이 서술형 빼겠다고 했어요. 자, 객관식만 나올 거예요.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어려워져요. 네, 서술형이 없으면 시험 난이도가 갑자기 훅 올라가요. 모의고사 문항 대거 증가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특히 여학생들한테 많이 벌어지는 일인데, 도형 파트의 체감 난이도 자체가 되게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전부 다 중간고사 범위까지만 겨울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뒤에 거 지금 많이 놓고 가 있는 상태라서 약점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시킬 때에는 저희도 교재 난이도를 많이 낮춰둔 상태에서 유형 정리를 얼마나 꼼꼼하게 갈 수 있을까 해서 되게 마음이 급한 상태이기는 해요. 그리고 대놓고 안 그래도 어려울 것 같은데 학교에서 난이도를 올리겠다고 예고를 한 상황이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3등급 들어가려면 결국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학교 부교재를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풀어볼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3등급이 갈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등급은 거기에다가 8개년 모의고사 4점에서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풀 수 있다로 끝나면 안 돼요.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3분 안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가, 연습이 중요할 것 같고, 1등급으로 가려면
거기 이제 모의고사 킬러 문항들의 시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시험 시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핵심 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걸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교재를 만들어서 가고 있어요. 일단 지금 진행 중이고요. 레벨별 교재로 필수 유형 다지기. 그래서 지금 학생들 제일 익숙한 모양으로 보이게 하려고 센이랑 똑같은 포맷으로 만들었어요. 센 똑같은 포맷의 문항들을 모의고사 4점 문항으로 이렇게 뒤엎어서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게 교재를 이번에 새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직은 이 두 번째 그 3주 교재가 만들어지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저번이랑 중간이랑 똑같은 교재가 이번에 다시 제가 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꼬풀 모의고사. 시간 관리 연습하는 건 이제 이 스텝 2 들어갈 때 이번에는 4주 나올 것 같아요. 4주 동안 꼬풀 모의고사 4회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다 설명을 들었고요. 이제 지금 저희 학원의 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반송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반송반 학생들이 들어가 있는 반이, 이거 동탄은 아니고, 이게 세 반이 있는데, 반으로는 크게 세 반은 아니고, 이 위에 하나가 더 있기는 해요. 연합의치라고 해서 주말에 이제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반. 그 반 학생이 지금 구성원 10명 중에 학교들이 뒤섞여 있기는 한데요. 화성, 세마, 병천 뭐 다 섞여 있는데, 거기 학생 10명 중에서 8명이 이번에 1등급이고 2명이 2등급이 나왔어요. 병점 애들이 실수를 좀 해서. 그리고 그 아랫라인 반에 지금 주중에 학생들이 들어오는 의치대반. 여기에 지금 반송고 학생이 3명 있고요. 아까 연합의치에 지금 2명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의치 라인의 2개 반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딱 반송에 맞게 준비하는 반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수학 잘하자. 잘해서 마지막까지 가보자 해서 약간 심화 문항을 더 많이 하는 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내가 열심히 설명했던 건 여기 해당되는 제가 만든 교재에 대한 반이에요. 반송 B반, P반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반송 B반이 월금, P반이 화목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지금 반송 B반은 이번에 신입생이 꽤 많이 와서 이제 인원수가 조금 늘어난 상태이기는 한데, 저희 뭐 1등급에서부터 3등급 턱걸이권 학생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이번에 아슬아슬하게 2등급이 못 나온 학생, 그리고 그 아랫라인의 반이 요 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는 일단 지금 당장은 모의고사보다는 유형 정리하는 데 조금 중점적으로 수업을 하고, 이제 그 후에 3주 동안 모의고사에 조금 들어가자라는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설명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 그냥 다 요약이 돼 있는 거예요. 일단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건 다 드린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저번까지는 이 반송반에 여기에 제가 들어가고 저랑 정성현 선생님이 같이 들어가고 여기 정성현 선생님이 다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일이 너무 많아져서 이 학생들 케어를 제대로 못 해주는 상황이 오는 것 같아서 수업은 빠졌어요. 지금 여기 정성현 선생님이 다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 의치대반은 저기 김강한 팀장이 들어가고 있어요. 혹시 뭐 다른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기 제 전화번호 있으니까 이쪽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저기 맨 뒤에 보면은 저희 같이 설명회 신청서라고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 상담하시고 싶은 사항 있으시면 거기에다가 적어서 지금 나가면서 데스크에 내주시면은 제가 따로 전화를 드릴 거예요.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